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바빠지면서 띄엄띄엄 녹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좀 일이 많이 좀 겹치다 보니까 정말 한 2주 만에 녹음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멀리 가는 향기님께서 또 댓글로 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뭐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녹음을 오랜만에 진행하게 되지만 그래도 항상 빨리 또 업로드해야 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프닝은 취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각자의 취향들이 있죠. 요즘 최근 굉장히 핫한 드라마를 뽑자면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의 이 DP하고 이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두 드라마를 전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지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봤냐, 재밌게 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DP라는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저의 지인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또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이 생각보다 별로였고 그 동생은 DP가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취향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물론 두 드라마 모두 너무나 훌륭한 드라마이지만 분명 각자만의 그런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참 그 대화가 흥미롭기도 했고 재미있었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 이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해 준다는 것. 아, 너는 그런 부분이 재미가 있었구나. 그건 나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는 그런 대화가 참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의견이나 이야기를 할 때 취향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의 뭔가 취향이 잘못됐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화가 참 산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러면서 이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해 준다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대화의 어떠한 기술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당신의 밤 쉼표 하나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취향을 한껏 존중하며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빨간 머리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앤의 사과. 그날 저녁 마릴라는 그 일에 대해 매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도 앤이 말을 듣지 않고 식탁에 나타나지 않자 그 이유를 설명해야만 했다. 마릴라는 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매슈가 느끼도록 했으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린드 부인이 혼쭐이 났으니 잘됐구만. 그 여잔 참견만 해대는 수다쟁이 할망구라고. 매슈가 위안이랍시고 한마디 했다. 매슈 오라버니, 정말 놀랍군요. 앤이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편을 들다니요. 다음엔 그 아이에게 벌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실 테죠? 매슈가 겸연쩍은 듯 말했다. 글쎄다.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나도 조금은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마릴라, 그 애가 이제껏 누구한테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봐. 그런데 뭐 먹을 거는 가져다 줄 거지? 그렇지? 마릴라가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제가 버릇 고친답시고 누구 굶긴 적 있어요?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서 직접 가져다 줄 거예요. 하지만 린드 부인에게 사과하겠다고 하기 전엔 저 방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오라버니. 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바람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은 무척 조용하게 지나갔다. 식사를 마칠 때마다 마릴라는 잘 차린 음식 쟁반을 동쪽 방으로 날랐고 잠시 후 다시 올라가서는 별로 손댄 흔적이 없는 쟁반을 들고 내려왔다. 매슈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마릴라가 들고 내려오는 쟁반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앤이 조금이라도 먹었을까? 그날 저녁 마릴라가 소를 데리러 박목장으로 나간 사이 헛간에서 어슬렁거리며 눈치를 살피던 매슈는 도둑처럼 집으로 숨어 들어가 2층으로 살금살금 올라갔다. 매슈는 집에서 주로 부엌과 복도 끝 침실만 오가는 편이었고 가끔 목사가 차를 마시러 올 때에나 큰맘 먹고 쭈뼛거리며 응접실이나 거실로 나오곤 했다. 거기다 어느 해 봄 마릴라를 도와 손님 방 벽지를 바르러 올라간 후로 2층에는 아예 발을 끊고 살았는데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었다. 까치발로 복도를 따라간 매슈는 동쪽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린 다음 빠끔히 안을 들여다보았다. 앤이 창가 옆 노란 의자에 앉아 애처로운 눈길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작고 가여워 보였던지 매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매슈가 조용히 문을 닫고 앤에게 살그머니 다가갔다. 앤, 누가 엿듣기라도 하듯 매슈가 속삭였다. 좀 어떠니 앤? 앤은 힘없이 웃었다. 괜찮아요. 상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잘 가거든요. 물론 외롭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져야겠죠. 앤은
자기 앞에 놓인 길고도 외로운 감금 생활을 꿋꿋이 헤쳐나가겠다는 듯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릴라가 일찍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매슈는 얼른 할 말을 해야겠다 싶어 앤에게 속삭였다. 글쎄다 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겠니? 어차피 하긴 해야 할 테니까. 마릴라는 한 번 마음먹은 건 절대로 바꾸는 법이 없거든. 고집이 여간 아니야. 그러니 앤, 얼른 하고 끝내버리렴. 린드 아주머니한테 사과하라는 말씀이세요? 매슈가 간곡히 말했다. 그래, 사과. 그 사과 말이다. 그냥 부드럽게 잘 해결하자는 거야. 내가 하려던 말은 그거란다. 앤이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말해도 이젠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깐요. 하지만 어젯밤에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는걸요. 3번이나 잠에서 깼는데 그때마다 화를 내고 있지 뭐예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완전히 지쳐버린 느낌이었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에게 찾아가 사과할 생각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 방에 영원히 갇혀 지내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제가 정말 그러길 바라신다면 말이에요. 그럼 바라고 말고. 내가 없으니 아래층이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겠다. 어서 가서 해결해버려. 그래야 착한 아이지. 앤이 체념하며 말했다. 좋아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돌아오시는 대로 제가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렇지. 그래야지. 앤. 하지만 마릴라한테 내가 무슨 말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거라. 참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 앤이 진지하게 약속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비밀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하늘이 정말 두 쪽이 날 수 있나요? 하지만 매슈는 혹시라도 이를 그르칠까 하는 두려움에 이미 자리를 뜬 뒤였다. 매슈는 자신이 2층에서 뭘 했는지 마릴라가 의심하지 않도록 박 목장에서 가장 먼 구석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집으로 돌아온 마릴라는 계곡 난간에서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애처로운 소리가 들리자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마릴라가 현관을 들어서며 말했다. 왜 그러니? 화내고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린드 아주머니께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려무나. 안도하는 기색도 없이 마릴라가 쌀쌀맞게 대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다. 우유를 짠 다음에 데려다 주마. 우유를 짜고 난 뒤 마릴라와 앤은 오솔길을 내려갔다. 앞사람은 가슴을 펴고
의기양양하게 걸었지만 뒷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기운이 없었다. 하지만 중간쯤 가자 마법에라도 걸린 듯 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가볍게 걷는 모습에서 은근한 흥분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마릴라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앤의 그런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것은 분명 잘못을 뉘우치고 화가 난 린드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릴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앤,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앤이 꿈꾸듯이 대답했다. 린드 아주머니께 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만족스런 대답이었다. 당연히 만족해야 할 대답이었다. 하지만 마릴라는 앤을 벌주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어딘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저렇게 밝고 기쁨에 들뜬 표정을 지어선 안 되는 거였다. 밝고 기쁨에 찬 앤의 모습은 부엌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던 린드 부인 앞에 가서야 비로소 바뀌었다. 앤의 얼굴에서 기쁨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애처로운 참회의 기운이 온몸에서 배어나왔다. 앤은 아무런 말 없이 깜짝 놀란 린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손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린드 아주머니,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 슬픔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요. 사전에 있는 단어를 다 쓴다 해도 불가능해요. 그러니 아주머니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전 아주머니께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제가 남자아이가 아닌데도 초록지붕집에 있게 해주신 고마운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를 망신시켰어요. 전 은혜도 모르는 정말 나쁜 아이예요. 벌을 받고 훌륭한 분들에게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해요. 아주머니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인데 제가 마구 화를 내며 고약하게 굴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제 머리는 빨갛고 얼굴은 죽은 깨 투성인데다 빼빼 마르고 못생겼어요. 제가 아주머니께 한 말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거였어요. 아, 린드 아주머니, 부디 절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전 평생 슬퍼하며 살 거예요. 제 성질이 아무리 고약하더라도 불쌍한 고아를 평생 고통 속에 버려두고 싶진 않으시겠죠? 네? 분명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제발 용서해 준다고 말해주세요. 린드 아주머니. 앤은 두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숙인 채 처분을 기다렸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가득 묻어났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릴라는 실제로는 앤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깜짝 놀랐다. 앤은 그야말로 자신을 철저히 깎아내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마릴라가 뿌듯해하던 그 바람직한 벌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앤은 그것을 완전히 즐거운 일로 바꿔버렸다. 하지만 마음 좋은 린드 부인은 통찰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부인은 오로지 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느낌만을 받았고 참견하기 좋아하긴 해도 다정한 성격인지라 앤에 대한 노여움을 모두 풀었다. 린드 부인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자, 일어나라 애야. 당연히 용서해주고 말고 어쨌든 나도 너한테 좀 심하게 대한 것 같다. 워낙 말을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내 머리가 빨간 건 사실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 같이 학교 다니던 여자애도 너처럼 빨간 머리였는데 자라면서 아주 예쁜 젓갈색 머리로 변했단다. 그러니 내 머리가 그렇게 변한데도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지. 앤이 길게 숨을 들어 마시며 일어났다. 아, 린드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이제부터 제 은인이에요. 머리가 자라서 예쁜 젓갈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멋진 젓갈색 머리라면 착해지기도 훨씬 쉬울 거고요. 안 그래요? 이제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실 동안 정원에 나가서 사과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어도 될까요? 저 밖엔 상상할 거리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럼 가보거라. 애야, 마음에 들면 구석에 핀 하얀 6월 수선화를 꺾어도 된단다. 앤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자 린드 부인이 기세 좋게 일어나 램프를 켰다. 정말 희한한 아이로군요. 이 의자에 앉아요, 마릴라.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이건 일꾼들이 앉는 의자거든요. 그래요. 저 아이는 확실히 별나긴 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을 당기는 구석이 있어요. 난 이제 당신과 매슈가 저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딱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저 애는 잘 자랄 거예요. 물론 누가 억지로 시킨 것처럼 말하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됐으니 차차 나아지겠죠. 그리고 성미가 급해 보이는데 원래 그런 아이들이 발끈했다가도 금방 식곤 해요. 오히려 교활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죠. 난 교활한 아이는 정말 질색이에요. 어쨌거나 마릴라, 난 저 아이가 마음에 드는군요. 마릴라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오자 앤이 두 손에 하얀 수선화 다발을 든 채 황혼빛에 물든 향기로운 과수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오솔길을 걸으며 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 꽤 잘했죠. 그렇죠? 어차피 사과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아주 확실하더구나. 앤이 사과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마릴라는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사과를 한 앤을 꾸짖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따지고 보면 어이없는 일이지 않은가. 마릴라는 엄하게 한마디 하는 걸로 자신의 양심과 타협을 보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사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앞으로는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앤. 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비웃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다른 일엔 화가 안 나는데 제 머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화가 폭발해버려요. 어른이 되면 정말 제 머리가 아름다운 젓갈색으로 변할까요?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건 좋지 않아.
앤, 넌 허영심이 많은 아이 같구나. 앤이 항의했다. 자기가 못생긴 걸 아는데 어떻게 허영심이 많아지겠어요? 전 예쁜 것들을 좋아할 뿐이에요. 거울 속에서 예쁘지 않은 얼굴을 들여다보는 건 싫어요. 못생긴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슬프거든요. 저는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불쌍해요. 마릴라가 격언을 인용해 말했다. 행동이 바르면 용모도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란다. 앤은 수서나 향기를 맡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전에도 그런 말을 듣긴 했지만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아, 꽃향기가 어쩜 이렇게 달콤할까요? 저한테 꽃을 주시다니. 린드 아주머니는 친절한 분이세요. 전 이제 린드 아주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는다는 건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밤엔 별이 밝게 빛나네요. 만약 별에서 살 수 있다면 아주머니는 어떤 별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저기 어두운 언덕 위에 높이 뜬 맑고 아름다운 큰 별이 마음에 들어요. 앤, 이제 그만 좀 입 좀 다물어라. 마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앤의 생각을 따라다니느라 완전히 지쳐버렸다. 앤은 초록 지붕 집으로 이어진 오솔길로 접어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리저리 떠도는 바람결에 이슬 젖은 어린 고사리에 알싸한 향기가 실려왔다. 어둠 속 저 멀리로 초록 지붕집 부엌에서 새어나온 푸근한 불빛이 나무들 사이로 어슴풀에 반짝였다. 앤이 갑자기 마릴라 옆에 바싹 몸을 붙이더니 늙은 여자의 거친 손바닥에 제 손을 살며시 밀어 넣었다. 저곳이 집이라는 걸 알고 돌아가는 건 멋진 일이에요. 전 벌써 초록지붕집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아무데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집같이 느껴지는 곳이 없었거든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전 정말 행복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렵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아요. 작고 여윈 손이 마릴라의 손에 닿자 따뜻하고 기분 좋은 감정이 솟구쳤다. 마릴라가 잊고 지내던 모성애가 되살아난 건지도 몰랐다. 이 낯설고도 다정한 느낌에 마릴라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마릴라는 평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서둘러 교훈이 될 만한 말을 생각해냈다. 내가 착한 아이가 되면 항상 행복할 거다, 앤. 그리고 기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 앤이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저 나무 꼭대기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상상할 거예요. 나무 위에 있는 게 실증나면 아래로 내려와 고사리를 부드럽게 흔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린드 아주머니 정원으로 날아가 꽃들이 춤추게 하고 클로버 풀밭을 휙 한번 쓸어준 다음 반짝이는 호수로 가서 눈부시게 빛나는 잔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바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금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주머니, 그거 참 고마운 일이구나. 마릴라가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네. 사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과 거짓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것. 근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겸손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이해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참 갑자기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제 여자친구와 싸울 때 저는 참 그렇게 사과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변명을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는 참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지금 좀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고, 좀 더 제가 열심히 해서 꾸준히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튼간 기다려주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계속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방송이 누군가한테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